안녕하세요. 하루 봄봄입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금리가 정점을 찍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그거는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투자 타이밍을 좀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고덕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덕 신도시는 평택에서 좀 제일 A급 입지에 속하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실거주도 물론 마련을 하시기를 가장 원하는 입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자로도 보고 있는 입지이긴 한데 사실 지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좀 아직 리스크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투자 심리는 조금 먼저 선점을 하려는 심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매는 다 빠졌고, 이제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제가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즘에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뭐 폐업을 한다, 미분양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구글에서 건설사라는 검색어를 치면 뭐 건설사 부도, 건설사 폐업 뭐 이런 리스트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폐업의 그림자 드리운 건설사 1년 새 폐업이 2배가 늘었다라는 뉴스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 건설사 줄 폐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미분양 악재 때문에 문 닫는 중소건설사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PF 대출도 잘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를 못 갚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업계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 것들이 바로 주택 공급을 막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미분양이 많고 그 앞으로는 주택이 남아돈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해에 멸실되는 주택 수도 있고 또 새로 공급이 되어야 하는 절대 수량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건설사들도 힘들고 금리도 높고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되게 좀 안 먹혀 들어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통계청에서 자주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2017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의 인허가 실적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서울은 2017년도는 그 전해에 비해서 51% 증가하고 2018년도에는 41%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2019년도에도 감소하고 2020년도에도 감소하고 2021년도에는 증가하고 있죠. 2021년도에는 서울이 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48%가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있는 인허가 물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도 2017년도에는 증가를 했다가 2018년도에는 또 73%나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인천에 그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2019년도에도 증가를 했고 2020년도에는 감소를 했죠. 2021년도에도 감소하고 202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물량이 많았던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근데 2021년이나 2022년도에는 보면은 이렇게 인허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인허가 물량이 그대로 공급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를 한번 볼까요? 경기도는 2017년도는 24% 감소했고 2018년도에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도 감소했고 20년도는 그대로이고 21년도에는 좀 늘었고 22년도에는 이렇게 줄었습니다.
22년도에 줄어든 이 수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 수치가 왜 이렇게 크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미분양이 많고 건설사들이 폐업하고 자금이 돌지 않으니까 인허가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윗부분이 서울, 인천, 경기 여기까지가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수도권은 증감률이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022년도 자료인데요. 2023년도 1월달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1월달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요. 1월달 자료까지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 그 자료까지만 보더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적어도 한 3년은 걸리겠죠. 3년 후에 다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집이라는 거는 매년 일정량을 공급을 해줘야지 이게 수급이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은 그 해에 가서는 집이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멸실이 되는 주택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멸실되는 주택수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히 수도권은 이제 멸실되는 주택수가 많습니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연한이 보통 30년, 40년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많은 주택이 멸실이 되는데 공급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 멸실 주택은 일정 비율 똑같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은 더 부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건설사 폐업 이런 거 보시면 지방 건설사가 줄 폐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도권 주택에만 관심이 있고 폐업을 많이 하는데 지방에서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하고 수도권의 양극화는 조금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수도권이 이렇게 보이죠. 수도권은 마이너스 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 시점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 가장 저점은 미분양이 많은 지금은 뭐 준공후 미분양은 별로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송도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정말 꼭지에 다다랐을 때 그때 제가 투자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시세 차익을 많이 봤거든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지금도 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경기도 미분양을 보시면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 준공후 미분양이 얼마 많지 않아요. 1000세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면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그 시범단지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려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추세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전세값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제일 A급 아파트인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매매와 전세의 갭이 이렇습니다. 매매는 조금 올라가는데 전세는 보합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전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리가 잡히니까 이제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갭이 적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임대 수익이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죠. 또는 고덕에서 실거주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 줘야지 좀 임대 수익도 올라가고 좀 그 투자금도 줄어들고 해서 전반적인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풍경채도 매수 손님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이렇게 매수가 올라가고 있죠. 6억대 초반의 물건들은 이제 없고 이제 6억 5천부터 가격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지만 이 앞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값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값이 반영이 된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덕신도시에는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 여기서 그렇게 눈에 띄게 아주 약간의 상승 기미를 보이는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1단계 아파트 정도이고, 이것이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전세가가 밀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 주변으로 다 상승 분위기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은행이 한두 개 더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미국에서 한 번 더 올라간다거나 그러면은 이 반등의 신호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분위기를 타면은 전반적인 주변 아파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가격 흐름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고덕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매물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 호가는 지난주하고 별로 변동은 없죠. 그리고 여기 풍경채를 보시면 이렇게 매매 호가가 다 올랐습니다. 지금은 최저가가 6억 5천부터 시작되는 상황이 되어서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전세는 2억 6천, 2억 7천대로 맞춰야 돼가지고 그 갭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거주자들이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는 시장이고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르프로랑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난주 4억 5천까지 있었는데 이것도 최저가가 5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물수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아파트고요. 2차 여기도 보시면 매매는 거의 없는데 전세 호가가 내려가면서 매물은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가를 싸게 해서 빨리빨리 임차인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막 전체적으로 전세도 잘 올라가고 있고 매매도 밀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1단계에 있는 입지가 탄탄한 이 아파트들은 이렇게 조금씩 투자 수요가 아주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전세가가 밀어줌으로 인해서 매매가도 올라가기를 바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좀 리스크가 더 있어 보인다,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바닥 언저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2024년도 후반이나 2025년도쯤 되면 전반적으로 경기도 수도권에 물량이 부족한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고덕신도시는 평택에 있는 타 지역분들도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실거주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더 많이 떨어지거나 그럴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실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나는 멀리 보고 투자를 할 거다 그러신 분들도 그 현금 능력이 되시면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